안녕하세요. 속초의료원 응급의료 센터장 마범석입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의 심폐소생술과 기타 응급상황 시 대처 방법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우선 BLS 심폐소생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2006년에 제정되어 5년마다 개정이 되는 미국 심장협회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한 큰 흐름에 대한 전체적인 모식도입니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련의 단계를 생존사슬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심정지 인식 및 응급의료 체계 활성화 단계, 즉 119 신고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빠른 심폐소생술, 세 번째는 빠른 제세동, 네 번째는 빠른 이동, 다섯 번째는 심정지 후 치료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몇몇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변화가 기도 확보, 호흡, 흉부 압박 ABC에서 흉부 압박, 기도 확보, 호흡 CAB 순으로 우선순위가 바뀐 점입니다. 과거에는 기도 확보를 가장 우선시하였으나 현재는 그보다 흉부 압박이 최우선 사항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시에는 호흡 없이 흉부 압박만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아심정지의 경우에는 기도 폐쇄로 인한 경우가 많아 여전히 기도 확보가 최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구조자가 의료인인지 일반인지에 따라 심폐소생술 시행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의료인의 경우 경동맥 맥박 촉진을 통해 맥박 유무를 확인하고 호흡이 포함된 가슴 압박 30, 호흡 2의 비율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일반인의 경우 맥박 촉진 과정을 생략하고 의식 반응 여부를 확인 후 호흡을 하지 않고 흉부 압박만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정확한 흉부 압박이 가장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가슴 압박은 심폐소생술 동안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류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입니다. 평평하고 단단한 곳에 등을 대거나 환자의 등에 단단한 판을 깔아주고 압박 위치는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강하게 규칙적으로 빠르게 압박합니다. 또한 손가락은 펴거나 깍지를 껴서 손가락의 끝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하고 팔과 바닥이 수직을 이룬 상태에서 가슴 압박을 해야 합니다. 적절한 혈류를 유발하려면 분당 100회 이상의 가슴 압박이 필요하며 압박 깊이는 5cm 정도입니다. 정확한 압박과 함께 완전한 가슴의 이완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슴 압박의 중단은 최소화해야 하며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는 모든 기간 동안 맥박 확인, 인공호흡, 심전도 리듬 분석, 제세동 전후에 발생하는 가슴 압박의 중단 시간을 1초 이내로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가슴 압박 호흡 비율은 구조자가 1명인 경우 30대 2, 2명인 경우 15대 2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가슴 압박과 관련된 내용을 보셨고 이제 기도 확보 과정입니다. 주로 기도 확보 방법은 헤드 틸트 친 리프트의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경추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턱만 들어 올리는 조 스러스트 방법으로 기도 확보를 하시면 됩니다. 요양기관은 반드시 기도 유지기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기도 유지기 삽입은 필수입니다. 백마스크는 사진에서와 같이 입과 코를 모두 덮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혼자서 기도 확보와 엠브 백잉을 해야 하는 경우는 한 손으로 EC 클램프 자세를 유지하여 기도 확보 및 마스크 밀착을 하신 다음 다른 한 손으로 백을 짜주시면 됩니다. 기도 확보에 2명 투여가 가능한 경우 한 사람은 더블 EC 클램프를 유지하거나 양손으로 턱을 들어 올리고 다른 한 사람은 엠브 백을 짜줍니다. 여자분들은 남자분들보다 손이 작아서 2명이서 하시는 걸 권장하고 혼자서 하셔야 되면 EC 클램프 자세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호흡법은 첫째 1초에 걸쳐 인공호흡을 합니다. 가슴 상승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의 1회 호흡량, 약 500에서 600cc 정도의 호흡량을 유지해야 하며 분당 10회, 6초마다 1회의 인공호흡을 시행해야 합니다. 가슴 압박 동안에 인공호흡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인공호흡을 과도하게 하여 과한기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다호흡을 하게 되면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드는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발생된 심정지의 대부분은 심실세동에 의해 유발되며 심실세동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정기적 재세동입니다. 자동 재세동기는 의료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이나 의료 제공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재세동이 필요한 심전기를 구분해주며 사용자가 재세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자동 재세동기는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 없이 자동 재세동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동 재세동기의 종류는 완전 자동과 반자동 재세동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 자동 재세동기는 전원을 켠 후 환자의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면 재세동기 스스로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하고 에너지를 충전하여 구조자에게 알린 뒤에 재세동을 자동적으로 시행합니다. 반면에 반자동 재세동기는 심전도를 분석하여 재세동이 필요한 경우에 구조자로 하여금 재세동 시행 버튼을 누르도록 음성 또는 화면으로 지시합니다. 완전 자동의 경우 구조자가 환자의 몸이 접촉된 상태에서 재세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구조자가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자동 재세동기 교육 및 홍보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반자동 재세동기가 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자동 재세동기의 종류 및 제조 회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사용 원칙은 같습니다. 1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는 도중에 자동 재세동기가 도착하면 먼저 자동 재세동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후에 전원을 켭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2번, 환자의 상의를 벗긴 후에 두 개의 패드를 포장지에 그려져 있는 대로 환자의 가슴에 단단히 부착합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AED에 연결하세요. 패드 부착 부위에 땀이나 기타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한 뒤에 패드를 부착하고 부착하는 동안에도 가슴 압박은 지속하여야 합니다. 3번, 자동 재세동기가 심정지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하는 동안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환자의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패드 커넥터를 AED에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4번, 재세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재세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음성 또는 화면 메시지와 함께 자동 재세동기가 스스로 재세동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이후에 재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음성 또는 화면 지시가 나오면 안전을 위하여 심정지 환자와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의 몸이 접촉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안전하다면 그때 재세동 버튼을 누릅니다. 5번, 재세동을 시행한 뒤에는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합니다. 4번에서 자동 재세동기가 재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분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소생술을 시작하세요. 자동 재세동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재세동의 필요성을 판단하며 구조자는 환자에게 자동 재세동기를 적용한 상태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되어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재세동을 반복하여 시행합니다. 요양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음식물 섭취 중 기도 폐쇄가 발생하였을 때 보이는 증상은 심한 기침과 함께 청색증을 보이고 묻는 말에 대답은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일 경우 의심해야 합니다. 하임리히법은 그림과 같이 오른손잡이인 경우 왼손으로 주먹을 가볍게 쥐고 명치에 대고 오른손을 감싸 안은 뒤 안쪽 위쪽 방향으로 밀쳐 올리시면 됩니다. 환자의 체격이 크고 구조자의 체격이 작아서 뒤에서 앉는 동작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등을 두드리는 걸로 이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눕혀서 흉부 압박을 하면 됩니다. 저혈당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식이 있는 경우 사탕, 초콜릿, 설탕물과 같은 것을 식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의식이 없는 경우 음식을 주면 기도로 흡인이 될 수 있어 바로 119에 신고 후 응급실로 내원하여 정맥 포도당 투여가 필요합니다.
낙상 사고 시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확인 후 빠른 진료가 가장 최우선입니다. CCTV 확인을 통한 명확한 외상 기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요양기관 환자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외상 기전 파악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상 기전을 알면 어느 부위 어떤 검사를 해야 할지 결정이 가능하므로 CCTV 확인이 중요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의 경우 심전도가 정상이어도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있어서 심전도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흉통, 호흡곤란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뇌졸중 환자에서 의식이 떨어지는 경우 반드시 기도유지기 삽입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구토를 할 경우 기도 흡입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고 또 간질발작을 할 경우 혀를 깨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뇌졸중은 특히 골든타임이 있어서 의식저하를 발견한 즉시 빠른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